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기를 하기 위한 이론 하나씩 해보죠. 대신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워낙 시험에 많이 출제하니까 미리 할게요. 여기는 특징을 모르시면 실기 안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출제 1순위예요. 왜냐하면 세법 처음 배우시기 때문에 특징 잘 냅니다. 아 맞죠 여러분 이거 제가 띄운다라고 했더니 깜빡했네.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요. 이거 좀 진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1장, 2장이고. 색깔을 넣을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지금 띄운 건 우리 교재에 있는 부가가치세 이론 기출문제예요. 해당 챕터별로요. 이거 일단 좀 아래 것도 할게요. 3장까지 한번 찍으실 분 찍으시고 올려놓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찍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나 찍었다 했네. 이거 아니야. 알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거든. 저도 여러 문제 비슷해요. 맞죠? 다른 공부할 때 저도 찍고 행복해 나 했다. 자, 나중에 가면 이제 하루 뒤에 보면 까먹고. 자, 그다음에 이제 4장부터 아이고, 이거 좀 이렇게. 네, 4장. 보시면 제가 많이 나온 챕터들이 딱 보면 있어요. 몇 개가 여러분들. 거기 위주로 하세요. 이론 기출 문제예요. 이론. 닫아도 되죠? 원샷을 올려놓을게요. 자, 보시죠. 특징 많이 내요. 특징은. 자, 부가가치세 특징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은 나라에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다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국세가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우리가 이거 이 세 가지들을 3대 국세다라고 해요. 3대 국세. 됐죠? 그래서 지방세 아니다라는 거 암기하시고. 자, 그다음에 보실게요, 여러분. 아까 여기. 자, 보시면. 자, 이 화면이요. 자, B한테 빼준 10원 있죠? B한테 빼준 10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원은 전 단계 A의 10원을 빼준 거죠. 그리고 여기 C한테 빼준 50원 있죠? C한테 빼준 50원 전 단계인 B가 냈던 50원 빼주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 단계의 세액을 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불러요. 시험에는 가끔 어떻게 장난치냐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장난치거든요. 그럼 틀린 거예요. 전 분명히 여러분들 표정이 이해가 가요. 같은 거 같거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래액은 세율 곱하기 전이고 맞죠? 세액은 세율 곱한 후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00원을 빼면 거래 금액을 빼주는 거고 근데 지금 10원을 빼는 건 전 단계 A의 세액을 빼는 건 세액. 알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인 거예요. 그렇죠? 거래한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였다고 해요. 세법이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간접세. 여러분, 간접세는 뭐냐면은요, 그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우리가 납세 의무자라고 불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지금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고 있는 자는 사업자죠. A, B, C. 근데 실제로 누가 경제적 부담은 다 했어요. 소비자가 다 했죠. 그 경제적 부담을 하는 자를 담세자라고 해요. 담세자. 부담한다라고 해가지고. 알죠? 그럼 우리가 요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속된 말로 전가하는 세금이에요.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류 있잖아요. 요즘 주세도 간접세거든요. 주세? 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술? 그 술도 일단은 주류 업체에서 나라에 먼저 내고 소주에 얹어버려요. 알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다 내는 휘발유세도 마찬가지고, 알죠? 그런 것들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암기.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우리 방금 보시면 소비자가 다 냈으니까 그냥 소비자한테 파는 놈이 내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A가 냈다가 돌려받고 갑자기 C가 냈다가 돌려받고 그러죠. 맞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탈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상으로는 뭐예요? 이론상으로 얘네들이 낸다라고 했지만 안 내는 놈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거래를 포착하기 위해서. 알죠? 여러분들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는 안 내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경제적 부담을 안 하죠. 하지만 뭐는 하냐면 법인세나 소득세는 내야 됩니다. 알죠? 그럼 그분들의 매출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세무서 입장에서는요. 알죠? 자, 그래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하지 단단계가 아니에요.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고 해서. 자, 그다음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 했죠, 여러분들. 근데 소비세는 다시 어떤 소비세가 있냐면 일반 소비세가 있고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일반 소비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금 일반 소비세고요.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개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사치품은 개별 소비세라는 것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치품 중에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모피, 보석, 맞죠? 그다음에 샤넬, 명품 이런 것들은 개별 소비세도 두드려 맞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내고 이렇게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아니구나. 아시죠? 네,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그 우리 김밥에 그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에도 부가가치세 있거든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아니죠. 먹고 다닐 때 부러워. 나도 사치품 먹고 다니고 행복 나도 좀 먹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는 거예요.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자,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요 아래 두 개예요. 두 개. 요 아래에 있는 두 개를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법문구 그대로 내요. 절대 이해되는 문장으로 주지 않아요. 법문구 그대로 냅니다. 그래서 이해는 돕겠지만 일단 법문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 아래서부터.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야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아까 몇 퍼센트래요, 여러분들이? 10%니까요. 우리와 같은 서민들이 치킨 2만 원짜리를 먹어요. 그 부가가치세 2,000원 줘야죠. 맞죠? 근데 갑자기 빈살만인가 왔다면서요. 맞죠? 재산 2,800조인가 있으신 나한테 1조만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하잖아요. 죄송해요. 아무튼 맞죠? 그 사람이 그런데 저도 서민 음식이라는 치킨이라는 거 먹고 싶어요 해가지고 뭐 사우디 말로 했겠죠? 맞죠? 2만 원짜리 치킨 시켰어요. 알죠? 교촌치킨에 그래도 교촌치킨 빈살만 왕장님 왕세자님은요 2,800조나 있으시니까 부가가치세 1조야 이렇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둘 다 2,000원씩 내요. 이해되세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형식으로는 내는 세금 같죠, 2,000원씩. 근데 소득 비례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요? 소득 비례. 서민이 더 내요. 부가가치세는 소득에 비례하면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을 많이 해요. 이해되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외우셔야 돼요. 이걸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세부담이 역반대로 진행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역진? 소득이 낮은 자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지는 건 여러분 역으로 가는 거죠. 세금 부담이. 이해되시면요? 그럼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됩니다. 맞죠? 그걸 뭐라고 우리가 면세제도다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 면세제도에 있는 특징인 거예요. 왜냐? 지금은 이해되시겠지만 얘랑 섞여요. 이제 위에 있는 놈이랑. 아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 위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칸 하고 좀 쉬시죠, 여러분들. 오늘만 참으세요. 내일 좀 이론 우리 실기하기 위한 이론은 좀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맞죠? 그 건너뛰고 실기를 못 해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한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한대요.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생산하는 국가니까. 그럼 소비지국은 어디가 될까요? 수입하는 국가, 수입하는 국가요. 어디죠? 수입하는 국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 이거 이중과세죠. 왜냐하면 소비세인데 소비는 생산지국에서 이루어져요? 아니죠. 소비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수입하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니까 수입하는 국가에서만 부가가치세를 때리는 게 맞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국제적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걸 방지. 이중과세란 생산지국에서도 때리고 소비지국에서 때리는 거 이중과세인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에서 때려야 돼요. 그게 소비지국에서 때려야 당연히. 소비세니까. 아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수출하는 국가는 어떻게 할 건데? 수출하는 국가는 부가가치세가 0 돼야 돼. 0. 맞죠? 그래서 여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을 해요. 영세율 제도. 알죠? 그래서 영세율 제도는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의 여러분들이 같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거고요. 영세율 어차피 0% 곱해봤자 부가세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영세율과 면세 차이점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요. 넘어가요. 여기까지 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개 장난 무지하게 치거든요. 거꾸로. 취지를 거꾸로. 면세제도의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왜 이렇게 장난쳐요? 이 둘이 거꾸로. 안 믿으시는데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믿으실 거예요. 그렇게 장난치는구나. 자, 10분 쉬셨다가요. 지금 11시 21분이니까 좀 스럽지만 32분에 마지막 교시 할게요. 자, 10분 쉬시죠.